증류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주를 증류시킨 것이 증류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럼 증류는 뭔가? 발효주가 어떻게 증류주가 되는지 증류의 원리를 이해하기 아주 좋은 것은 바로 우리 전통 증류기라고 할 수 있는 소주꼬리. 소주꼬리의 이 내부를 보시면요, 증류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류는 단 한 가지의 물리적인 차이로부터 시작됩니다. 물은 여러분 몇 도씨에서 끓습니까? 바로 100도씨에서 끓죠. 그럼 알코올은 몇 도에서 끓을까요? 네, 알코올은 78도에서 끓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한 15% 정도 되는 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술을 가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78도에 다다르면 물은 끓지 않는데 이 술 속에 포함된 알코올은 끓겠죠. 그러면 끓는 것은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끓이면 술 속에 있는 알코올이 먼저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증류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탄생한 건데요. 소주꼬리의 그림을 보시면요, 가마솥에는 탁주나 청주 같은 발효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불을 떼 가지고 끓이죠. 가마솥을 딱 끓이면 가마솥이 한 78도쯤 이르면 이 탁주나 청주에 들어있던 알코올 성분이 기체가 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위에 이제 뚜껑과 닿게 되는데 이 뚜껑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차가운 물을 담아둡니다. 그러면 이 뚜껑의 바닥은 온도가 차갑겠죠. 그래서 뜨거운 기체가 올라가다가 차가운 바닥을 만나면 수증기가 바로 액체로 변합니다. 이걸 액화라고 하죠. 그래서 액체로 변하는 술이 왼쪽에 보이는 주둥이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알코올 도수가 한 15% 정도 되는 우리 막걸리나 청주 같은 것을 이렇게 끓여서 증류주를 만들면 알코올 도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40도에서 50도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알코올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대신 양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물이 그만큼 사라지니까. 그리고 40도에서 50도 정도 되는 이 술을 한 번 더 증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나옵니다. 60도에서 70도, 논리적으로 이론상으로는 한 8, 90도까지 올라가는 술들이 나옵니다. 양은 그만큼 줄어들지만 향은 그만큼 강하고 술의 알코올은 훨씬 더 강한 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증류주는 알코올이 농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미가 농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류주는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 가운데서 풍미가 아주 강렬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소주꼬리와 같은 증류주를 아주 크게 확대시킨 그런 대형 증류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스키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이런 증류기를 아주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증류주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증류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물론 소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위스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스키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인데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아주 가깝게 위치한 두 개의 섬나라인데 이 둘은 위스키를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위스키의 풍미도 전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자존심 싸움이 아주 강하고, 그래서 아일랜드는 아일리시 위스키라고 부르고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라고 따로 부르는데, 그래서 완전히 서로 다른 스타일이고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계 이주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 아일랜드 위스키의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아일랜드 위스키와 스카치 위스키를 좀 분명하게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법률에 의하면요, 위스키라는 글자의 어미가 서로 다릅니다. 위스키에서 마지막 두 스펠링이 KEY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일리시 위스키, 그리고 마지막 어미가 KY로 끝나는 것은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댁에 혹시 그 위스키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KY로 끝나면 아일리시 위스키, 그 다음에 KY로 끝나면 스카치 위스키인데, 이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위스키만 그렇게 바꿔 부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도 그 위스키가 어느 위스키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철자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도 KY로 끝나는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를 영향을 받았고, KY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일랜드 위스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술 중에 하나가 진이라는 술이 있는데요. 이 진은 원래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던 술입니다. 그런데 이 진이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영국에 전해진 이 진은 영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얻는데 그 이유가 진은 비교적 값싸게 만들 수 있고 아주 싼 값에 그래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진을 만드는 공장이 생겨나고, 그리고 진을 판매하는 술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진을 마시기 시작했고, 1700년대 초반에는 영국이 굉장히 도시화가 빨리 일어나던 지역이어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생활 환경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식수였던 거죠. 물이 이제 사람들이 먹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을 정도로 식수가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증류주를 만들 때는 물을 끓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마시는 물보다는 오히려 술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진을 물 대신 마셨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만 진을 그렇게 마셨던 게 아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진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전체가 이 진에 취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윌리엄 호가스가 그린 진의 거리라는 제목을 가진 판화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을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가장 가운데 있는 여인,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인데, 이 여인도 취해 있는데 이 여인이 취해서 이제 말아서 피는 담배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그냥 계단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여인의 또 오른쪽에는 술에 취해서 거의 뭐 죽어가는 피골이 상접한 이런 남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여인의 왼쪽의 그림은 뭐냐면 진을 사기 위해서 온갖 가재 도구들을 전부 전당포에 맡기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걸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나라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무려 5번에 걸쳐가지고 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5번이나 법률을 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5번째 법률이 제정되고, 때마침 이 5번째 법령이 제정됐을 때 영국이 엄청난 흉년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진을 만들 곡물이 사라지면서 영국에서 이제 진도 이제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진은 이렇게 몹쓸 술이었다가 나중에 칵테일이 개발되면서 진토닉이나 마티니나 이런 술 칵테일이 개발되면서 진은 아주 악명 높은 술에서 다시 이 고급스러운 사교를 위한 술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은 아주 다양하게 변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은 바로 보드카입니다. 보드카는 러시아를 아주 대표하는 술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는 이 보드카를 만들 때 다른 증류주와는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달랐습니다. 러시아에서 처음에 보드카에 붙였던 이름이 뭐냐면 지즈넨니 바다였습니다. 러시아어로. 이 지즈넨니 바다는 러시아어로 뭘 뜻하냐면 바로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지즈넨니가 생명을 뜻했는데, 이것도 너무 길다 싶어서 나중에 러시아인들은 그냥 바다라고만 불렀습니다. 러시아어로 물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다에 또 다른 러시아의 애칭인 보드카로 부르면서 오늘날 보드카라는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물이라는 그 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드카는 무색, 무치, 무미를 지향합니다. 오로지
고도의 알코올만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 보드카를 아주 철저하게 증류를 하고, 증류를 한 다음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맛과 모든 향을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온 것은 뭐냐면 물과 같은 고도의 증류주가 됩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 지향하는 좋은 보드카의 조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드카는 흔히 감자로 만드는 술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결과는 고도의 알코올만 되면 되기 때문에 오늘날 보드카는 감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물로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카는 아주 도수가 높고 순수한 술이기 때문에 냉동실에 재워 넣어도 아무리 둬도 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러시아의 추운 이미지하고 만나서 보드카는 아주 차게 마시는 술이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럼주 하시면 여러분 그 카리브해 그리고 해적선 이런 것도 막 생각나시죠? 근데 이 럼주는 사실은 이제 카리브해에서 만들어진 술이긴 한데 영국 해군하고 아주 그 관련이 깊습니다. 럼주의 재료는 당밀입니다. 당밀은 뭐냐면 사탕수수 즙을 짜서 설탕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가 남는데, 까만 액체로 찌꺼기가 남는데 이 찌꺼기가 바로 설탕을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가 당밀입니다. 근데 설탕을 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밀에는 약 50% 정도의 당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버리느니 이것으로 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고당도의 당밀을 증류시킨 다음에 이것을 발효시킨 게 바로 럼주입니다. 럼주는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 시절에 사탕수수를 재배하면서 만들어진 술이고, 특히나 이제 그 카리브해 주변에서 아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럼주는 영국 해군들에게도 지급된 술이었는데, 영국 해군들에게는 뭔가 좀 그 힘을 내고, 그리고 추위를 이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럼주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 해군의 럼주를 지급한 역사가 1600년대부터 무려 최근인 1970년대까지 영국 해군에는 매일 하루에 300ml 정도의 럼주가 지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들이 특히나 이렇게 럼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 하면 우리 한국의 이순신 장군만큼 유명한 게 영국의 넬슨 제독이죠.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군을 물리쳤을 때 이 넬슨 제독은 그 전쟁에서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했는데 이 넬슨 제독을 모셔오려고 하니까 시체가 썩지 않도록 어딘가에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넬슨을 이 큰 통에 넬슨의 시신을 넣고 그 시신 전체에다 통을 전체에 럼주를 채웠습니다.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럼주를 채웠는데,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럼주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영국 수병들이 넬슨 제독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게 과연 추모하는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 해군들 사이에서는 럼주를 말하는 또 다른 별칭이 바로 넬슨즈 블러드, 넬슨의 피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럼에 대해서 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